자기가 패배자 같고 자기가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쌍한 존재이고 자기는 이 환경에서 피해자고 자기는 늘 힘들고 안타까운 존재로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반전 불쾌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디 이모님 수디 이모님이라는 그 반전 불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타 플랫폼에서도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잡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 가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 강연 이런 유튜브 촬영하고 강연 활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쪽은 제가 신경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가 아직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방송을 들으러 갔어요. 제가 방송을 들으러 갔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야 여기서 좀 약간 열받았어요. 아니 본 적도 없는데 네가 감히 지금 자기야라 그래?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 회사 생활 진짜 때려치고 싶어. 너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 있지.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자기 방송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자기 방송 들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네?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왜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인물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혹시 난가?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두가 막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막 자기 힘들다, 막 나도 막 직장 생활 막 때려치고 싶고, 반응을 안 하니까 그 반응을 안 한 게 약간 꼴배기 싫었었나 봐요. 반응을 안 한 걸로 인해서 지가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꼴배기 싫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졸지에 난 저격을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걔 지금 날 저격을 때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요. 지칠만도해요. 막 들어올 때마다 막 자기 힘들다, 피곤하다, 뭐 한다, 어쨌다, 저쨌다. 뭐 긍정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뭐 이 세상은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 것 같냐? 이 사람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냐? 그러니 자기라도 나를 좀 알아줘. 나 너무 힘들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 같은 데 가면 인터넷 방송도 후원을 받잖아요. 후원을 해요. 뭐 그 사람 최고 많이 쏜 게 10만 원짜리 한 5세트? 해가지고 그렇게 쐈단 말이에요. 쐈어요. 그럼 쏘고 나면은 후원한 건 좋아요. 후원한 건 좋은데 뭐 후원을 해가지고 막 너 방송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쐈어 그러면은 인정해줘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쏘고 나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아씨 돈 안 쓸라 그랬는데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그렇게 했는데 나 지금 랭킹 들었어? 후원자 랭킹에? 와 현타 존나 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뒤로 딱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 돈 받은 방송쟁이는 그래도 고마워,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전혀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도라이가. 예.
보통 도라이가 아니에요. 얘는 상도라이예요. 상도라이. 쏘고 나서 보란 듯이 내가 참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대우를 내가 널 이 정도로 대우를 해줘야 되니? 그럼 쏘지를 말든가.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 어쨌다 그러고. 또 이거는 이 대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피하는 그 고도의 기술이 있어요. 그 고도의 기술이 뭐냐면은 플러팅이에요. 플러팅. 예, 가스라이팅도 있고 플러팅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언어나 비언어적으로 인해서 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압하는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내가 너를 소유할 거야. 내가 너를 갖줄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다거나 플러팅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애정을 갈구하는데 이 애정을 갈구하는 방식이 언어적으로 애정 갈구 다 언어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전 모태솔로라서 잘 모르겠는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키스를 한다거나 갑자기 벽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예. 댓글 남기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봤는데 너 되게 매력있어. 너 진짜 완전 좋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플러팅은 약간 성적인 농간이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이런 말을 하긴 제가 이런 말을 좀 굉장히 질색팔색하는데 얘를 위해서라면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해요. 대화하면서 이제 좋아하니까 마음에서 막 좋아하는 감정 아무리 농담조라고 하지만 이제 남자 그 방송쟁이가 남자예요. 남자한테다가 이제 누구누구 자기야 지금 자기 집에 혼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남자가 방송으로 나 집에 혼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찾아갈까? 오늘 원나이트 콜 이러는 거야. 자기 만나면은 내가 막 이렇게 밤에 내가 자기를 막 휘어잡을 거야. 기대해 자기야 이런. 뭘 기대하라는 거야 지금? 뭘? 그런 식으로 플러팅 기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플러팅 기술이 이게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플러팅이에요. 성적인 농간이 섞여 있고 자기 거 자신감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방송 불가 판정 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플러팅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대화하는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못 배워 먹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 내면에는 동정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기 연민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잘못된 방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연민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다른 누군가로부터 동정심도 받고 싶을 뿐더러 자기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은 어떨 때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은 자기가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조직에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 자기가
피해자로 느껴질 때, 자기가 너무 불쌍한 존재로 느껴질 때에 일어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그러한 감정이 이 사람에게 막 플러팅을 하고, 뭐 자기야 뭐 이렇게 하고, 막 나 너무 힘들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감정이 있겠어요? 네. 뭐 이 사람이 뭐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이 뭐 주인공병에 걸려서 그러는 걸까요? 뭐 나는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불쌍한 척을 해야 되나 봐. 아, 또 불쌍한 척 해줘, 씨발. 이러면서 이러진 않아요. 이 사람들 마음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왜 동정심을 요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조직사회나 환경이나 그런 걸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상황의 환경들이 자기 마음대로 물론 환경 제어할 수 없지만 그 제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패배자 같고 자기가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불쌍한 존재이고 자기는 이 환경에서 피해자고 자기는 늘 힘들고 안타까운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와 안정은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으니 그리고 애써 괜찮다라고 말을 하긴 어려우니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힘든 거를 이 사람한테 다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나를 동정해주고 이해해주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다 들어줘요. 이 사람들이 힘든 걸 얘기를 하고 자기 나 너무 힘들어 다 들어줘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호감의 감정이 생겨요. 그 호감의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그 호감의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호감의 감정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한테 기대는 거예요. 의존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다가 자꾸 애정 공세를 막 펼치는 거죠. 근데 그 애정 공세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성적으로 너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처럼 플러팅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랑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너무 난 너무 좋더라.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둘의 관계를 구속하지 않잖아. 이러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자기만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자기만의 세계가 그렇게 어두운 밝은 세계는 아니에요. 어두운 세계가 되는 거죠. 자꾸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동정이나 그런 걸 받아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끌어가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저는 이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이 생활에서 난 너무 피해자 같고 이 조직사회에서도 너무 피해자 같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존재 같고 난 너무 힘들어. 나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 자기야 나 어떡하지 막 이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들어줬을 뿐인데 막 자기야 난 자기만 있으면 난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지 막 자기가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랑 술 한잔 먹으면서 한번 같이 하룻밤도 지내야 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남성적으로 멋있어? 자기는 왜 이렇게 여성적으로 예쁘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마음 같아서는 인연을 그냥 요거를 그냥 확 그냥 그러고 싶으시죠? 네. 뭔 잡다구리하는 소리야 이 확 그냥 정신 차려 이씨 그냥 뺨을 그냥 기빵 저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에요. 동정심의 늪하고 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를 누군가가 깨우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람들한테다가 야 너 그거 연민이야 연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 헤어나오질 못해요.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 연민을 해? 내가 너네한테 뭐 동정심을 바랬니?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뭔가 이게 틀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진짜 힘들어요. 뭔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 충분한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때로는 뭔가 경계를 정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우리가 마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힘든 거, 그 사람의 동정심을 막 이렇게 자극하게 만드는 멘트에 우리가 거기에 계속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 경계 설정을 좀 잘 해놔야 된다. 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은, 나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들어줄 상황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시간을 정해서 듣자,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기가 듣는 범위 내에서 듣는데, 자기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약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을 듣는다. 자기가 좀 약간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듣는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뭐 내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좀 약간 부담이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 얘기는 좀 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이미 뭐 내 선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는 좀 약간 그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지금 상황에서 너 충분히 힘든 거 알겠는데, 지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은 나도 지키는 거고, 저 사람도 지켜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계 바운더리를 잘 설정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이나 자존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일단 나 먼저 지켜줘야 되잖아요. 나의 자존과 나의 그 마음이 일단 먼저 안정화가 되고 나서야 이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런 거. 내가 먼저 1번이 되어야지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줘야 되고 다 반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어쩔 거야, 나는. 나 스스로는 어쩔 거냐. 그러니까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다 들어주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들어주다가 하다 보면은 내 반응이 기계처럼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 반응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없는 반응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선을 그으라 그러면 약간 관계를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먼저 이 대화에 선을 그어야 돼요. 여기까지 매듭. 이렇게. 그래야 나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 내용들인데 오늘 얘기가 속속속속 많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 대화를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도 지치고요. 때로는 내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릴 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언어, 그러한 경계를 잘 설정을 해서 우리의 그 대화가 한층 더 부드러워지고 한층 더 고급스러워지고 한층 더 교양이 있어 보이고, 교양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없는데 하여튼 한층 더 편안해지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관계들,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어느 조직에 있는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리 씨, 난 지금 그만큼 힘이 있어요. 강력하게 있어요. 나 잘 지켜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지켜주는 사람, 그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힘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지키는 힘을, 이것을 힘의 논리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저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라고 저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